안녕하세요. 명언의 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명언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뛰어난 사람일수록 잘못이 많다. 그만큼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한 번도 잘못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것도 큰 잘못을 저질러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윗자리에 앉게 해서는 안 된다. 잘못을 저질러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 때문에 어떻게 잘못을 발견하며 어떻게 조기에 고칠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 많은 컨설팅 경험을 통해 내가 얻은 아주 단순한 결론은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이다. 성공으로 가는 것의 요체는 겸손, 즉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깨달음이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너무도 많이 변해서 어제의 성공 전략이 내일의 실패를 위한 분명한 처방이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매일 출근할 때 언젠가 성공을 하겠지만 현재는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태도다.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새로운 계획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목표를 달성하면 더 높은 목표를 세운다. 또 달성한다. 그리고 목표를 다시 높게 재조정한다. 이것은 결코 끝나지 않은 과정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 과정을 되풀이한다. 성공의 역설 중 하나는 당신을 그곳까지 오게 해준 방법들이 당신을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미래 성공의 최대적은 오늘의 성공이다. 어떤 성공을 거두더라도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잠시 성공을 즐기고 위대한 성장을 위해 다음 발걸음을 내디뎌라. 계속되는 성공은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물론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하지만 3번 시도에서 3번 모두 성공했을 때는 더욱 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시도가 성공을 거두게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 대해 과신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마치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하게 되어 세상을 쉽게 보게 만들기도 한다. 현재의 성공은 분에 넘치는 행운이다. 내 이름과 우리 회사의 이름이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순간이 위기의 시작이다. 지속적인 성공은 당장 내일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늘 품고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누구나 편안하다고 느끼는 순간 두뇌는 활동을 멈추게 된다. 어떤 사람이 창의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진정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떠나야만 한다.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항상 정신적, 육체적으로 방랑하라. 편안함을 느끼며 안주해서는 안 된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우리의 피부나 뼈, 위, 심장, 폐, 뇌는 끊임없이 소멸되면서 그만큼 빠르게 새로운 요소나 세포로 대체되고 있다. 피부는 매달 새로워지고 있고 위점막은 5일마다 새로 형성되며 간은 6주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심지어 단단해 보이는 골격조차도 실제로 3개월마다 완전히 대체된다. 1년이란 기간 동안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 중 98%가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 만물은 변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무엇이든 문제를 일으키게 마련이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이 시든다. 그대는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젊고 의심만큼 늙는다. 자신감만큼 젊고 두려움만큼 늙는다. 희망만큼 젊고 실망만큼 늙는다. 안전이란 미신 같은 것이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솔직히 노출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지 못하다. 인생이란 과감한 모험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연은 변하지 않는 개체에 대해 무자비하다. 생명체든 기업이든 상관없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죽고 만다. 인생은 무언가가 되어가는 생동감 넘치는 과정이다. 지난해에 자신의 관심 분야에 무언가를 추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을 지니고 똑같은 경험들로만 되풀이하고 있다면 여전히 예측 가능한 반응들로 일관한다면 당신은 죽어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장례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소한 문제다. 안정성이라는 것은 시냇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와 같다. 이 나라에서 우리가 아는 유일한 안정성은 변화뿐이다.
만약 목표를 성취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모든 시스템을 뜯어 고치고 모든 방법을 폐기하고 모든 이론을 던져버려라. 안전지향은 지금 이대로 좋다는 뜻인데 세상은 변한다. 본인은 변함없이 제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퇴보가 된다. 세상의 흐름을 앞서거나 최소한 세상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업이건 회사건 성장하지 않는다면 존재 가치가 없다. 지난 4년 동안 당신의 주요한 견해를 버리지 않았거나 새로운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혈압을 한번 재보아라. 겉 피부는 멀쩡해도 내부 기관은 모두 죽었는지 모른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없다. 알을 깨고 나온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나비로 변하려면 일단 번데기가 되어야 한다. 유충이 나비로 변하기 전에는 번데기가 되어 죽은 척하는 법이다. 이처럼 인간들도 흐름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이전의 자신을 죽이고 죽은 신용을 하는 것이 좋다. 오늘의 나를 완전히 죽여야 내일의 내가 태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나로 변신하려면 기존의 나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 너는 내 자신의 불길로 너 스스로를 태워버릴 각오를 해야 하리라. 먼저 제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거듭나길 바랄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은 창의적이다. 그러나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자라지 않는다. 항상 해오던 일을 하면 항상 어떤 것만 얻을 수 있다.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 삶의 수준을 개선하려는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할 수 없는 불안이란 것과 함께 가야 하는 운명이다. 생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불안에 떠는 사람일 수도 있다.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결국 죽고 만다. 인간도 완전히 이와 같다. 낡은 사고의 허물 속에 언제까지고 갇혀 있으면 성장은 고사하고 안쪽부터 썩기 시작해 끝내 죽고 만다. 늘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사고의 신진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어떻게 새롭고 혁신적인 생각을 떠올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낡은 생각을 떨쳐내느냐이다. 모든 마음은 낡은 가구들로 가득 찬 방과 같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으려면 먼저 당신이 알고 생각하고 믿는 것에 낡은 가구를 치워버려야 한다. 사람들은 항상 그들이 처한 환경을 탓한다. 나는 환경을 믿지 않는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찾아다니고 찾을 수 없으면 그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인간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풍부한 지식이나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습관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이 강력한 폭군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법칙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스스로 그 습관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창조적 발상은 아주 간단하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낯설게 만드는 것이다. 늘 해오던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창의력이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면 스스로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이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려고만 할 뿐 자신은 변화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이다.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고 몇 년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버릴 때이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 22%는 사소한 사건,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고 시간을 허비한다. 문명의 중심에서는 새로운 것이 싹트지 않는다. 현재의 변방이 다음 세대 문명의 중심이 된다. 진리는 변방에서 새롭게 창조된다. 중심이 아닌 변방이 변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남들이 하지 않은 처음 일은 다 무모해 보인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무모해 보이지 않는 생각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 모든 성공과 실패의 95%는 습관이 결정한다. 좋은 습관은 어렵게 형성되지만 성공으로 이끌고 나쁜 습관은 쉽게 형성되지만 실패로 이끈다.
습관의 사슬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다. 나는 발상의 벽에 부딪힐 때면 해변이나 강가로 나가 낚싯줄을 들이운다. 파도와 바람 그리고 햇볕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퀴살 30개가 바퀴통 하나에 모이는데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수레로서 쓸모가 있다.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그릇으로서 쓸모가 있다. 문과 창을 뚫고 집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다. 그러니 있음이 유익한 까닭은 없음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휴식은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것이다. 마디가 있어야 대나무가 성장하듯 사람도 기업도 쉬어야 강하고 곧게 성장할 수 있다. 회복 시간은 본질적으로 창조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음표 사이 공간이 있어야 음악이 만들어지고 문자들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문장이 만들어지듯이 사랑과 우정, 깊이와 차원이 성장하는 곳 역시 일과 일 사이의 공간이다. 회복 시간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존재감 없이 끝없이 반복되는 행동의 연속일 뿐이다. 여가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은 한가할 때 이루어졌다. 자기 책상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빛난다. 그러나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쉴 줄만 알고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터 없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아무 쓸모가 없다. 당신을 은행예금 계좌로 생각하라. 항상 인출만 한다면 감정적 파산 상태가 될 수 있다. 매일 스스로를 위해 쓸 수 있는 15분을 떼어놓고 그것을 내면의 시간 또는 매일의 예금 시간이라 부르도록 하라. 기록하고 잊어라. 잊을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하면서 항상 머리를 창의적으로 쓰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 비결은 바로 메모 습관에 있다.